7성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의식은 개인이 윤회에서 태어나는 영역에 따라서 그 본질이 달라진다. 자의식은 깨달음을 방해하는 두 가지 장애, 즉 자아가 영원한 실체로 존재한다고 믿는 번뇌 장애와 탐진치 삼독에 의한 소지장애에 오염되어 있지만 선악이 아닌 중성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 자의식은 자아에 대한 그릇된 믿음과 탐진치 상독을 제거한 성자와 나와 현상에 집착하는 일체의 심상이 사라진 적정의 상태, 세간을 초월한 도의 길에서는 작용하지 않는다. 앞에서 그 저장식 할 때 무부무기 말씀드렸죠. 저장식은 아직까지 밖으로 드러나지 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을 만나서 드러나지를 않았으니까 저장식은 선악도 없다 그랬죠. 오염되지도 않았고 선악도 아직 가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오면은 자의식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선악이 아닌 중성의 특질을 갖고는 있지만 그치만 자의식은 어떻다? 오염됐다. 그래서 유부무기다. 그러니까 그 번뇌에 덮여 있고 다만 아직 이것이 어떻게 작동될지는 몰라서 선악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번뇌에 오염되어 있기는 하죠. 자의식, 집착이. 그러나 이것이 역으로 이 의도가 굉장히 선하게 쓰여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인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악 판단은 안 되고 다만 어느 영역에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는데 밑에 보면요. 3개 구지. 저는 이 3개 구지가 되게 좀 머리가 이거 뭐 욕계, 색계, 이선, 뭐 무색계, 고무변처 쭉 나오는데 개념적으로 끊임없이 한번 보세요. 23 거기 41페이지 3개 구지 나오죠. 예.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3개. 구지는 뭐예요? 9가지 위치인데 보면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심리적으로 볼 때 뭐 욕계에 따른 존재가 있고 색계에 따른 존재가 있고 뭐 무색계에 따른 존재가 있고 그거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교학적 이해고요. 그냥 우리 여기 마음치유 심리치유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3개, 3개 다 갖고 있죠. 내가 욕망에 휘둘리고 있을 때, 그죠? 내가 욕망의 근거에 기초돼서 나의 모든 행위가 나의 뭐죠? 3가지. 그러니까 신구이, 삼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근본 그 역동이 욕망의 근거에서. 그러면 내가 욕계 중생이다가 아니면 뭐 또 섞여질 수도 있죠. 그 다음 색계는 어때요? 형태의 지배를 가장 많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내의 신구이, 삼업,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로 내 욕망에 의해서 가장 많이 난 영향을 받는가, 일상에서, 인간관계에서요. 아니면 내 삶에서. 아니면 뭐죠? 형태에 가장 많이 지배를 받는가. 또 아니면 뭐죠? 간념이나 무색계는 간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가 다 결국은 다 윤회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해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색계 같은 경우는 욕망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태도 아니지만은 뭐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정신적 특질인 거죠. 간념이나 신념이나 뭐 이런 개념이나 이런 영역에 내가 가장 많이 지배를 받냐. 그러니까 주로 내가 평소에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내가 지배받냐. 또 뭐 이게 뭐 꼭 이렇게 나눠져 있다기보다 이 3개가 또 골고루 작동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굉장히 욕망에 가장 많이 근거돼서 신구의 삼업을 일으킨 사람 보면 좀 보이죠. 형태에 지배받는 경우도 뭐 스타일이라든지 뭐 색감이나 등등이요. 아니면은 뭐 무색계, 그러니까 어떤 신념이나 뭐 간념이나 강하게 나온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죠? 치우침.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으로 좋더라.
근데 뭐 여기 뭐 또 뭐 무색계 뭐 공무변처 그런 뭐 객관 대상이 허건처럼 텅 빈 산매다. 뭐 저는 뭐 그래서 내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요. 무슨 객관 대상 허건처럼 그러니까 뭐 그저 그렇게 그래도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에 이런 개념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우리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내가 일상 속에서 내가 알아차림을 할 수 있겠나. 그럴 때 그렇더라. 그래서 근데 이 결국은 내 자아의식이 멈추는 것도 아라한가는 가져야 결국은 내 자아의식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뒤에 이렇게 보면요. 어느 파트냐 하면 46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유식 삼시성 46페이지요. 4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러면 자아의식에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소리내서요. 그러면 자아의식의 무지는 지혜로 변화될 수 있는가? 아니면 영원히 무지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자아의식은 무지하지만 아직은 선과 악에 물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자아의식은 저장식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자아의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저장식을 제거해야만 된다. 한 번 더 설명하면,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이 제가 몹시 잘못 말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식을 제거해야 된다. 제거한다는 표현이 아주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장식을 제거하기보다는 저장식을 정확히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장식을 잘 보면, 깊이 보면, 그게 우리가 보통 부처님께서 숙명통을 하셨죠? 아라한테 숙명통 되겠네요. 그러니까 숙명통이라고 하는 게 이 저장식을 다 훤하게 보게 되면 그게 숙명통이 아니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장식이 굉장한 수급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장식을 제거해서 이 자아의식을 없앤다고 했는 건 제가 요거 쓸 때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지난 철에 계속 이렇게 워크샵 하면서 육도윤회, 그러니까 불교 심리학 원론 강의를 하면서 동네에서 이제 쭉 하다가 육도에 가서 이제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육도가 진짜 아주 너무너무 멋있는 심리 치료에서 너무너무 좋은 분야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평소에 그래서 이제 그룹으로 우리 1박 2일 워크숍도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봤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저 자신이 먼저 육도를 하루에 도대체 얼마나 육도를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지, 또 제가 주로 가장 많이 육도 중에 가장 머무르는 도가 어딘지, 이걸 이제 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보니까 하다가 조금만 이렇게 괴롭거나 좀 싫으니까 제가 아주 빠르게 다른 걸 작동시키면서 그 도에 벗어나더라고요. 지옥에 있을 것 같은 지옥에서 얼른 벗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육도 하면은 지옥 같은 경우는 제일 심각한 게 이제 공격성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 정신분석적으로 보면은 천상. 여러분 이거 나중에 궁금하시면 또 다른 그게 있으니까 뭐 그렇게 안 적어도 괜찮아요. 천상에 이게 우리가 왜 굉장히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사랑을 들면 가장 좋아요. 뭐 사랑 다 해보니까. 누굴 막 너무 좋아하면 내가 항월하잖아요. 처음에 좋아할 때. 굉장히 항월해가 극락에 있는 것 같아. 아주 천상에 있는 것 같은데, 뭐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때? 내가 생각한 그 인간이 아닌 거야. 그리고 뭔가 내가 기대한 게 아니라 강한 배신감 느끼면서 그 다음 곧바로 어디로 떨어지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분노가 일어나죠. 아주 막 부글부글. 그러니까 뭐죠? 내가 그렇게 항월했던 만큼 지옥행이 되는 거예요. 그 끔찍함.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막 죽으라고 지옥을 헤매든가, 뭐 술을 먹든가 아니면 욕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뭐 그렇게 하는, 그래서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배신감 느껴가 상대를 공격을 하든가 어떻게 그렇게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얼른 뭐예요? 주의를 이동시켜보는 거예요. 다른 대상에게 얼른 옮겨가는 거지. 내 집까지 거 아니면 뭐 내가 이러면서 또 다른 사람 좋아하든가. 그래서 계속 어떤 형태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어느 한 경험이든 간에 그건 지옥만 천상에서 지옥도 그런데 또 이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쭉 하면서 근데 어느 봄부터 생각한 게 나 이거 워크숍 해야 되니까 어느 도에 머물러 내가 악착같이 어떤 방어 기제도 쓰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상대 탓을 하지 말고 또 뭐 여러 가지 모든 방어를 다 이렇게 딱 제어하고 또 주의 이동도 안 하고 계속 그 심리 상태를 있어봤더니 그 심리 상태에서 한 몇 개 있었어요. 거의 뭐 진짜 초죽음이더라고. 그래서 그 상태에 계속 있으면서 그걸 겪으니까 뭐냐니까 그를 겪으면서 예상을 못했어요. 예상을 못하고 그냥 계속 겪다가 어느 한순간에 딱 빠졌는데 굉장히 어느 한 찰나에 어마하게 말할 수 없는 화가 일어나고 막 이게 나는 하늘상가 그걸 끝까지 그걸 주시를 하고 갔더니 딱 그 한순간에 이게 너무 여기 아직 완전 정립은 아닌데 딱 봤는데 뭐가 보였냐면요. 그 찰나에 한순간에 딱 보는데 이게 내가 혹시 이게 내가 진짜 괴로운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순간이 뭐냐면 내 자아의식, 이고를 딱 본 거야. 그러니까 이고를 딱 보고 연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갑자기 내 그 감정 상태에 머무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감정을 보기는 하는데 그 감정은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서 그래도 계속 그 상태를 주의 이동을 안 시키고 계속 봤더니 그 밑바닥인 게 뭐냐니까 바로 자아의식 밑바닥에 자아의식이 참 재밌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이게 파도를 쳤지만 이 파도의 본질은 뭐예요? 얘도 똑같은 바닷물이죠. 그죠? 바닷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파도 쳤을 때 요 파도 요런 파장이나 요 형태는 뭐겠어요? 이게 뭐 기압이나 바람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조건이나 그걸 딱 볼 때 보는 순간에 뭐도 보이느냐 하니까 요 물도 보이더라고요. 물. 그냥 이렇게 뭔가 아직까지 제가 완전히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 지난 봄이니까. 그랬는데 그때 순간에 한 찰나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걸 갖고 업이 녹는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유식 이게 17성이니까 어디로 가면은 종자 계량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종자가 바뀌고 우리 어떤 그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뀌어가는가 그런 특질이요. 그렇게 볼 때 저는 그걸 종자 계량이라고도 쭉정이라는 표현을 막 썼는데 왜 우리 이런 거 있죠. 누구 보다 보면 저거 내가 옛날 같으면 저 한 주먹감인데 성질 이렇게 탁 그런 거 보면 근데 이제 좀 세월이 흘고 인생 경험도 많이 하고 뭔가 조금 더 여유로워져서 그런데 저 어느 한 찰나에 누가 굉장히 아무튼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한순간에 상대를 보면서 내 화가 나는데 그 화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면서 난 그걸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그런 찰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경험들을 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험을 하되 그 순간에 자각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뿐인 거예요. 자각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끊임없이 늘상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차이거든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바로 보통은요 너무 화가 치밀거나 내가 견딜 수 없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냥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이동해 버린대요. 못하면 폭발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 내가 견딜 수 없으면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근데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내가 힘이 있다면 그걸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엔 많이 거꾸러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경험에 직면해서 보다 보면 아레아식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레아식은 별게 대단히 뭐 거창하고 깊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뭐겠어요. 그냥 과거 경험이라는 게. 과거 경험이고 과거 기억이에요. 정신치료나 분석에서도 왜 갑자기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구나 하는 순간이 되면 갑자기 그런 증상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러듯이 그냥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자꾸 봐가다 보면은 점점 거친 의식들이 점점 이렇게
녹아지면서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고 더 이렇게 덜 막히면서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매듭이 하나씩, 마음의 매듭이 하나씩 사라진다. 걸림돌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진짜 아레아식을 제거하는 게 아니었다. 그림하고도 상충돼요. 앞에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본내가 일어날 때 무조건 내가 화가 나거나 어떤 이렇게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날 때 반드시 그거를 그 순간에 만약에 그 상대 탓을 하지 아니하고 나의 감정 자체만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럼 괴로우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다른 거 몰라도 가장 잘 되는 게 여러분 스키 타보셨어요? 보통 때는 잘 아는데 스키 타면 내 자신의 경험이라는 게 아레아식 별거 아니죠. 아니비설신의. 그죠? 그런 거 우리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스키를 타. 그러면 보통 때는 갈라지지가 않는데 보통은 뭐예요? 항상 내가 걸어도 성질 급해 늘 마음이 먼저 가네. 내 마음은 저기 있어요. 포인트가 뭔가 함께 같이 나니까 내가 마음이 저기 있으면 어떻게 뒤뚱거리게 되지. 근데 어쨌든 약간 좀 너무 여유자적하게 약간 또 자기가 약간 거만은 아니지만 약간 거들먹거리면 이렇게 마음이 뒤에 있는 게 약간 몸은 이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 내 몸하고 마음이 같이 밸런스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마음이 조금만 튀면은 내 자아의식이 조금만 튀면은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 자아의식의 특징은 한번 보세요. 존재감이잖아요. 존재감. 그러니까 뭐라고 나쁘게 얘기할 건 아니지. 사실 존재감. 내 존재감이 사라지는 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일단 두렵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 자아의식을 아집을 포기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스키를 딱 타요. 그러면 스키 정상에 이게 타고 올라갔어요. 그럼 어때요? 내 몸하고 내하고 균형을 속도를 같이 못 맞추잖아. 쳐보자. 그럼 어떻게 되죠? 몸은 저기 가는데 마음은 이 뒤에서 넘어지는 거지. 무섭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때 가장 우리가 항상 마음이 늘 몸하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몸하고 마음하고 우리가 이 밸런스가 이게 속도가 너무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몸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빠르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못 맞추는 그 불균형이 많이 일어나는데 유일하게 스키를 타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 놀이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거 타잖아요. 그럴 때 어떠냐. 이렇게 몸이 먼저 가는 거지. 내가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어떤 상황적으로. 그러면 마음이 뒤로 되니까 만약에 같이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넘어지거나 무섭고 그렇게 같이 못 먹고 무섭잖아요. 그럴 때 보통 때는 거의가 이렇게 그런 거를 모르는데 이렇게 같이 가거나 먼저 가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이 마음이 먼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 순간은 어떻게 몸 상황적으로 마음이 뒤쳐져서 몸보다 느려져서 그때 공포가 발생합니다. 제가 그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반야신경 행자 때 막 외울 때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나오잖아요. 무유공포. 온이 공하다는 걸 개공도, 그죠? 모든 고를 고를 건넜어요. 근데 또 온이 공하다고 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어떻게 공포심이 사라지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궁금했는데 스키 타다가 발견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스키를 타고 저는 굉장히 50 다 돼갈 때 스노보드 탔어요. 그런데 대학생들보다 제가 더 잘 타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이 성형외과에 가서 찍었는데 전 평생 이렇게 뼈가 이렇게 약간 건강한 상태에서 살아야 돼. 이렇게 비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다쳤나. 근데 제가 3번을 그렇게 심각하게 다쳤었거든요. 근데 스노보드를 대학생들이 스님 타러 가요 어쩌고 저쩌고 젊은 애들이 그리고 그렇게 한번 가볼까. 스노보드는 보통 타기엔 이미 제가 나이가 참 많은데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을 계속 몸과 마음의 속도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면서 미국에서 플로리다 디즈니 월드 갔을 때도 한다고 돈 내고 미리 놀래고 저는 그게 제 체질이 안 맞더래. 돈 내고 놀래고 저는 그걸 즐기진 않는데 밑에서 뚝 올라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속도, 그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돌아가는데 갑자기 제가 안 간다고 이렇게 빠져 있다가 애들하고 데리고 같이 갔다가 제가 올라가 봐야지.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순식간에 찰나적으로 빠르니까요. 갈 때 내가 마음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몸보다 먼저 앞자리에. 그래서 제가 가서 진짜로 마음을 이렇게, 이게 엄청나게 빠른데 제가 보통은 밑이 막 하얘가 사람도 눈 감고 이렇게 즐기거든요. 근데 저는 눈을 버젓이 뜨고 밑을 다 보고 마음을 항상 앞에 찍었거든요. 방점을. 그랬더니 진짜 여유롭더라니까. 보통 때는 뒤에 둬서 그랬어요. 스노보드 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지 이러면서 진짜 해봤더니 너무 이렇게 잘 타니까, 그 처음에 잘 타니까 애들 또 감동하고 막 놀라고 그러는 순간에 그다음 뭐가 생기겠어요? 그냥 즐기면 좋은데 그다음 뭐가 생기죠? 거 봐라, 내가 니네보다 잘 타지. 금방 뭐가 일어나요? 이 자아의식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넘어져서 그러니까 그 선생 말도 안 듣고 하다가 넘어져서 삐어졌는데 너무너무 치명적으로 다쳐가지고 실려가지고 이렇게 들것에 그렇게 나오고, 또 한 번은 그 애들 데리고 또 이렇게 아이스케이팅 있죠. 아이스케이팅 그거 타다가 또 거기서 트랙을 타는데 또 조금은 또 애들이 뭐 버글거리는데 제가 늘 이런 걸 막 설명을 하고 늘 그랬거든요. 뭐 4대 5원 뭐 애들한테 이런 설명하면서 그 뭐죠? 그 바다에 가서 이게 저것도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애들한테 보여줘요. 내 경험이 없는데 한번 봐라. 우리 몸이 뭐 70%가 물이고 뭐 이러면서 차 다 물고 한 게. 그러면 애들이 전부 제 그걸 보고 나면 막 앉아서 명상을 하고, 제가 사실은 이런 워크숍을 다 찍어놨거든요. 애들이 그럴 때 굉장히 그걸 한번 보여주면은 막 열심히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4대 5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거 할 때도 하다가 아이고 벌벌거리는데 저런 사내 녀석이 저기 이 스님 봐라 이러면서 그 마침 뭐 애들 하키 타는 애들처럼 몇 트랙을 돌다가 치명적으로 다쳐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는 이제 진짜, 그러고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그걸 많이 겪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상태를 만약에 내가 굉장히 순수하게 나를 잊고 즐길 수만 있었다면은 좋았는데, 재밌는 사실은 그럴 때 딱 암안심 내지는 비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것도 비교했죠. 그게 일어나더라고요. 놀랍게도 어디서 나왔는지 그냥 일어났고 제가 거기에 매몰됐어요. 알아차리질 못했거든요. 매몰되니까 곧장 그냥 굉장히 심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다가 참 겸손하게 뭔가를 할 때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가 너무너무 이 수행에서 진짜 맞는 거죠. 그런데 좀 잘 되면 초심을 자기가 안 잃으려고 한 게, 잃으려고 해서 잃는 게 아니라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쫙 발동이 돼요. 그럴 때,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은 알아차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알아차림 훈련을 하면은 나중에 그게 이제, 그 알아차린 것 자체가 뭘 해주냐. 100km 아니면 뭐 200km 전속력으로 달릴 때, 스피드를 내고 달릴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그냥 딴 작업이 필요 없어요. 알아차리기만, 자각하는 것만으로 그냥 저절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 이상 그 이하도 뭐 애쓰고 노력하.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게 참 이해가 안 갔거든요. 뭐 이렇게 뭐 괴상한 소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어떻게 뭐 수도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돌을 뭐 따로 뭐 대단하게 뭘 닦아가지고 무슨 열반을 하거나 뭐 자유로워지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뭐만 발동돼. 그러니까 이 아심만, 자아의식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때요? 그 자체가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된다? 뭐 안 일어나려고 막 애로서 그런 사람 우리 보이죠? 수행을 너무 힘겹게 하는 사람이 괴롭게. 그래가지고 남까지 그 시집살이 시킨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또 일반 불자들 중에서도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일어나? 아이고, 저 스님네들, 스님이라고 하면 다행이고, 어쩜 중이라 할지도 모르지. 아이고, 내보다 몰라. 제가 안경 처음 읽었을 때, 제가 운문사 그때 물론 당연히 학생이었죠. 뒤에 운문사 학연스님들 많은데, 그때는 대법당 아니었고, 이제 비로전인데, 거 가서 방할 때 뒤에 탁 앉아있으면 저 스님들보다 내가 영 많이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내가 유식한 것 같더라고요. 안경 탁 읽고 나니까.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경험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수시 때때로
예상치 않는 찰나찰나마다 언제든지 있죠. 이게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할 수도 없어. 그 애써 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막 자기가 너무 겸손하려고 하는데 그 부담이 되지. 그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난다니까. 근데 일어나는 걸 그냥 알기만 해라 이거예요. 모르지 말고 알아차린 거예요. 우리 모든 훈련에 그랬대요. 일어나서 그것이 제2, 제3의 온갖 번뇌망상을 이렇게 키워내니까, 파생을 시키니까 그냥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렇게 걸린다. 그래서 일반 불자이든 스님이든 뭔가 내가 경험을 해서 굉장히 좋잖아요. 한이심이 나서 그걸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한이심이 나고 나면 갑자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이 암한심이 생겨나요. 그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의 경험으로 그냥 그 자체로만 경험이 되질 않는 거예요. 참 묘한 업을 탔죠. 예. 그래서 내가 굉장히 한때 내가 참 불교를 이렇게 공부해 너무너무 부처님 감사하고 참 좋다.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딱 돌아보는 순간에 저 중에 공부를 안 한다. 아니면 저 보살이 저기 다녔는데 뭐가 세다. 이렇게 된다니까. 왜? 내 안에 뭐가 발동했다? 자아의식이 발동됐다. 그래서 아만 비교하는 식. 아의 악연 아치. 계속 먹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막 애써서 너무 또 막 그렇게 닦아갖고 멸해지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막 갑자기 내가 죽으라고 막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는 순간 갑자기 뭐 절 안 하는 인간은 수행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갑자기 뭐 또 내가 뭐 주력을 안 하거나 뭐 예불을 안 하거나 아니면 뭐 다 자기 방식대로. 왜? 내 그 경험이 너무 한이롭고 좋았거나 아니면 뭔가가 있었어요. 그런 식이 된다. 그 뭐겠어요? 경험에 대한 집착이죠. 그걸로다가 또 보게 돼. 근데 그게 이제 유식은 그러지 말라 이거죠. 왜냐면 그 네가 하는 경험이고 다른 사람 다르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신경을 써라? 그 경험할 때 즐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 경험을 그냥 경험대로 그냥 경험해라 이거죠. 그런데 그 경험 다음에 일어나는 그것만은 알아차려라. 여기가 이제 만화식의 그런 부분입니다. 제7식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차릴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자각만 되면 우리가 뭐죠? 점점 업식을 녹일 수도 있고 반대로 못 알아차리면 어때요? 경험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업을 더 증장시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돼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그때 내 자의식이 발동됐나 안 됐나를 항상 발동을 하죠. 근데 그거를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 못 본 만큼 내 업식이 증장되는 거고 본 만큼 뭐예요? 내 업식은 점점 녹는다. 그러니까 현재의 업을 더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전에 만들어진 업도 녹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우리가 수행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뭐 수행이 뭐 어떻게 막 닦아라가 아니라 그냥 알으라는 거지. 알아차리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아차리라. 좀 쉴까요? 예, 쉬겠습니다.